예, 안녕하세요. 종목을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멍입니다. 예, 금일은 5월 13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금일 우리나라 증시, 미국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3일 연속 크게 좀 낙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아무래도 이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이 4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된 점이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면서 이 달러화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. 미국의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3월 이후에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.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날 옵션 만기를 맞이한 가운데 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지속된 점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. 특히나 외국의 이 매도세가 크게 나타났었는데요. 이틀 연속 2조 원 넘게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금일도 1조 4천억 을 넘게 순매도가 하면서 코스피 시장 1%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간에 동시 3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면서 1% 넘게 하락을 하면서 금일 또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특징 섹터들이 또 이슈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은행과 이 보험 관련된 섹터인데요.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 영향 속에 은행과 이 보험 관련 섹터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한 오늘 출산 장려에 관련된 테마 섹터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세계 1위 인구 대국 중국에서 이 저출산과 이 더딘 인구 증가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이 산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물론 이 두 자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출산율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 인구 센서스 결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고요. 이 중국 전문가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며 이 새로운 이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소식에 이 출산 관련된 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고요. 국제유가가 어제 또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소식에 LPG 관련 섹터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국제에너지기구가 이 월간 보고서에서 이 팬데믹 이후에 생긴 공급 과잉이 이 산유국들의 이 산유량 축소로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평가를 했고요. 아울러 또 미국의 이 휴가 시즌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이 원유 수요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일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 카지노 관련 섹터인데요. 이 하나금융투자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 외인 카지노 주가의 가장 큰 변수는 이 마카오 주가의 이 회복 및 트래블 버블, 즉 비격리 여행 권역에 따른 외국인들의 자가격리 면제 여부인 가운데 이 중국과의 이 트래블 버블로 중국 인바운드가 회복을 한다면 국내 외국인 카지노 산업에 매우 직접적이고 또 폭발력 있는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아울러 또 마카오가 이 더딘 업황으로 인해 이 주가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결국 시간의 문제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일 또 이 카지노 관련 섹터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내일에는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내일은 또 이 건강기능식품, 연구개발, 제조 및 판매 업체인 HPO가 내일 확정 공모가 22,200원에 또 코스닥에 신규 상장할 예정입니다. 또한 내일 삼성전자는 갤럭시북 프로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이고요. 아래 보이시는 하나, 한국전력, 미래에셋생명 등 실적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먼저 셀로메드인데요. 이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이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국내 기업들의 메신저 리보액션 방식의 이 치료제 개발 및 위탁 생산 진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이 BMP 제조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셀로메드의 mRNA 백신 원료 공급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.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셀로메드는 아이진에 이 BMP 제조합 단백질 원료를 제공하고 함께 국책 과제 등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. 이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최적화하는 재설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6개 제조합 단백질과 이를 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세포주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 콜드체인 테마 상승 속에 이 한국과 미국의 이 백신 이 파트너십 기대감 속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판매처로 두고 있는 점이 또 부각이 되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캐리소프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이 산하 제한 정책 폐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금일 24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일신바이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이 백신 파트너십 기대감 속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동결 건조기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15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푸른저축은행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 영향 속에 오늘 은행주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12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미래생명차원 최근에 이 세계 식량 가격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이 음식료 업종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. 이에 따라서 미래생명자원 금일 12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일부 LPG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금일 10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하나생명 마찬가지로 이 생명보험 테마 상승 속에 1분기 호실적이 오늘 9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음식료 업종 테마 섹터인 샘표 식품도 금일 9% 넘게 상승을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호조에 마찬가지로 9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가 주도한 이 컨소시엄이 오는 8월에 이 시 생산한 백신을 러시아에 보내 이 검증 과정을 거쳐서 9월부터 이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의 본격 출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빠르면 이달 스푸트니크 V 위탁 생산을 위해 이 기술 이전을 도울 러시아 기술진이 한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아울러 이 동사 주도의 이 스푸트니크 V 위탁 생산 사업 일정도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고요. 동사를 주축으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원액을 생산하고요. 휴메딕스와 보람 파마는 바이알 충진과 포장 등 완제 생산을 마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9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한전 KPS 1분기 실적 호조에 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음식료 업종 테마 섹터인 풀무원 8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주주인 이 CM팜의 연구 고문인 최진호 이 당국대 석좌 교수가 금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아시아학술회의에서 이 코로나19 게임 체인저 약물이란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아울러 지난 2월에 이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이 코로나19 감염 동물을 대상으로 수행한 이 CM팜의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의 효력 시험 결과와 관련한 데이터를 공개한 것으로 또 전해지면서 금일 8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돼서 총력을 지원한다는 소식 속에 8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
마지막으로 이 KSS 해운 같은 경우에는 2,144억 원 규모의 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8%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코데이즈 컴바인인데요. 장마감 이후에 이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.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%가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은 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%가 증가했다고 알피면서 시간에서 6%대 상승을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S&T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100억 원 규모의 이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4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현대바이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대주주 CM팜이 세계 최초의 니클로스타마이드 항바이러스와 관련된 효능을 입증했다는 소식에 금일 정규장에서 8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4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제이시스 메디칼 장마감 이후에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.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1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%가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은 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%가 증가를 하면서 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상신전자 장마감 이후에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.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2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%가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은 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%가 증가를 했다고 밝히면서 2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임원과 이 주요 주주의 특정 증권 등의 이 소유주수 변동, 이 전자 공시가 나오면서 2%대 상승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총력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정규장에서 8%대 상승을 하면서 시간에서도 2%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3일 연속 우리나라 증시 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줌에 따라서 투자하시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좀 예상이 되었고요. 그전에도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가 또 상승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박스권에서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단에서 공략을 하셨다가 깨지는 모습이 보이신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또 원칙적인 매매를 하시면서 다음에 여러분들 타점을 한번 공략을 해 보시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항상 분할 매수 관점 여러분들 좀 원칙을 지키시면서 매수를 하신다면 이러한 또 어려운 장에서도 여러분들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아무쪼록 금일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.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